첫 번째로 나오는 도함수의 활용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이게 요 우리 RPM 책에 보시면 도함수의 활용이 3번까지 있어요. 어떤 책은 2개로 쪼개져 있고요. 뭐 어떤 책은 3개로 쪼개져 있고 그런데 중간에 들어있는 내용의 순서는 똑같거든요. 어디서 그냥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자를 때 뭐 2개로 자르냐 3개로 자르냐니까 책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거는 이해하시고 대신에 말했지만 들어가는 순서는 완전히 똑같아요. 모든 책이 논리적으로 흐름이 있는 거라서. 자, 첫 번째로 나오는 도함수의 활용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분 왜 한다고 그랬죠? 그래프 그리려고. 그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는 건데 접선의 방정식은 사실은 그래프 그리는 거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미분계수, 도함수 이런 애들이 접선의 기울기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보고 가자 그런 이야기고요. 물론 중요한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만 오늘 딱 설명할 거고요. 우리 뭐 2번째 바퀴 돌 때쯤 되면 이것저것 많이 첨가할 거예요. 접선이라는 건 결국 직선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물론 이것도 이제 교과서나 참고서마다 조금 종류가 다르지만 보통 4개 정도로 정리해요. 1학년 때 배운 직선의 방정식 4개로 하거든요. 첫 번째는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진 경우. 떠올려봐. 내가 지금 말하면 직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을까? 기울기가 딱 주어지고 y절편이 주어지면. 되죠? 두 번째 뭐냐면 기울기 하나 주어지고 지나가는 점이 주어지는 거야. 세 번째는 지나가는 점 2개가 주어지는 경우고요. 그럼 2점 가지고 이제 기울기 구해서 뭐 한 점 쑤셔 넣어가지고 직선 만드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진 경우예요. 네 번째 건 잘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번째 건 그냥 모양이 예뻐서 배우는 거지 뭐 엄청 중요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x절편이랑 y절편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2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아. 근데 그걸 예쁘게 잘 정리하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생긴 예쁜 녀석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걸 배우는 거고.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그 4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녀석을 고르자면 두 번째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뭐 얘기했는데 내가 두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기울기랑 지나가는 한 점. 기울기가 n이고 지나가는 점이 x1, y1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y-y1은 m x-x1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얘가 지나가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접선으로 끌고 들어와 보면 용어들을 다 바꿀 거야. 일반적으로 직선에서의 기울기라는 건 접선 입장에서 보면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접선의 기울기를 4글자로 줄이면 미분계수지 뭐. 그죠? 지나가는 한 점 누구겠어요? 접점이겠지. 그죠? 접점. 그래서 뭐 접점 x좌표를 t라고 보면 접선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는 f't가 되는 거고요. 접점의 좌표는 t, f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시켜 보면 y-ft는 f't의 x-f f가 아니고 t x-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야. 기울기 f't 지나가는 점은 t, ft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면 얘가 된다고요. 이거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그럼 이 식에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죠, 이거. t. 결국 하고 싶은 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건데 x랑 y는 어차피 살아있어야 될 녀석이고요. f도 문제 주겠지? f'을 미분해서 니들이 구하시면 되지. 구해야 되는 건 뭐만 있다. t.
t만 찾으면 해결될 일이라고요. 이 t가 누구냐면 한국말로 접점의 x좌표다 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접점의 x좌표만 찾으시면 해결돼요. 접점의 x좌표를 찾으러 가는 게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접선을 구하는 건 보통 책에서 또 3가지 정도로 케이스를 나누는데 뭐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 1학년 때 기억이 안 나겠지만 원의 방정식에서도 원의 접선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접선은 3가지로 나오고요. 여기서도 3가지로 나오고 나중에 미적분할 치근들도 보면 3가지로 나와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아예 접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접점이 주어져 버리면 접점 x좌표가 주어져 있다는 거잖아. 완전 땡큐지. 그냥 시계 때려 넣으면 끝나요. 접점의 좌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a, fa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림은 이런 거거든요. 뭐 물론 우리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지만 대충 뭐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a라는 점이 여기 있대. a, fa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긴 건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누구라고? 그냥 이거라고. 접점의 좌표가 아예 주어져 있는 거니까 구해보면 y-fa는 f'a의 x-a구나 해놓고 우변으로 넘겨서 예쁘게 정리만 하시면 끝나요. 아주 쉬운 녀석이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거든요. 뭐 예를 들면 fx가 있는데 야 기울기가 1인 접선 구해봐 그런 거라고. 그럼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생긴 접선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생긴 접선도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림마다 좀 달라요. 뭐 똑같은 3차 곡선이어도 2개 있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어쨌든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려놓고 나서 보면 결국 얘도 점의 좌표를 찾으셔야 하는데 요 접점의 좌표랑 요 접점의 좌표가 직접 문제에 나온 건 아니지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나왔거든. F'A가 M이다 가지고 요 A 찾는 거예요. 그죠? 미분 계수가 M이 되도록 하는 A를 찾으시면 그게 접점의 X좌표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풀어보면 알겠지만 끽해봐야 fx는 2차 아니면 3차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1차 방정식이거나 2차 방정식 수준 문제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방정식 풀어서 a만 찾으시면 그 찾은 a를 원래 fx에다 다시 집어넣어서 이것만 찾으면 돼요. 지나가는 점만. 기울기는 문제 나온 거니까. 그죠? 결국 이 방정식만 푸시면 접점 x좌표가 찾아지고 그걸로 다시 때려 넣어서 찾으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뭐 예제는 좀 이따 풀어볼 거고. 세 번째가 골치 아픈 건데 세 번째는 누구냐면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A, B를 써버렸네. P, Q?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이제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런 데서 접선 그어봐 그런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요 점이면 접선 이렇게 하나만 그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정리할 텐데 요런 점에서 만약에 접선 그어보잖아요. 그럼 얘는 하나, 둘, 세 개나 그을 수 있어요. 이건 곡선 밖에 어떤 위치에 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는 결정이 나는데 어쨌든 주황색보다는 노란색이 얘기하기 편할 것 같아서 노란색 상황을 얘기해보자고요. 여기를 P, Q라고 하면 접점은 여기랑 여기인데 이건 뭐 접점의 좌표도 다 다르고요. 기울기도 다 달라서 이거나 이렇게 얘나 얘처럼 아주 손쉽게 싹 구해지는 건 아니에요. 요건 약간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접점 x좌표 일단 접점 x좌표를 t라고 두고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거예요. t로 떡진식이 되겠죠? 뭐 x 하나 y 하나 있겠지만 주로 t가 왕창 붙어있는 그래서 y-ft는
F'T의 X-T 이렇게 생긴 식이 될 텐데 얘가 어딜 지나간다고? P, Q를 지나간다고요. 얘가 P, Q를 지나간다고요. 봐봐요. 이렇게 생긴 식에다가 내가 만약에 요점의 X좌표 찾았다고 쳐봐. 그거 대입하면 이 직선 나오는 거고요. 요점의 X좌표를 찾았다고 치면 이 직선의 방정식 나오는 거고요. 요점의 X좌표를 찾았다고 치면 이 직선의 방정식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얘가 됐든 P, Q라는 점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 그은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 직선은 P, Q를 항상 지나가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P, Q를 막 대입할 거예요. X, Y 자리에. 해놓고 나서 보면 아마 이제 요거는 숫자로 문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고 쳐도 이렇게 생긴 녀석은 P도 있고 Q도 있고 T도 있는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T예요. 이렇게 생겨먹은 식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T라고. P하고 Q는 문제에 주어진 숫자일 거고 주인공이 T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얘는 방정식 되겠죠. 한쪽으로 우리의 딸은 집에 갔니?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치면 이건 T에 관한 방정식이야. 이거 중요해서 빨간색이에요.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쓰는 거야. T에 관한 방정식이 될 거고요. T가 누구였냐면 접점의 X좌표였다고. 미지수가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방정식의 주인공은 T이니까 얘는 T를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렇게 어려운 방정식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미지수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T에 관한 방정식일 테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FT가 3차 곡선이었으면 3차식이었으면 얘는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될 거예요. 해보시면.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래 근이 3개 있겠죠? 만약에 T가 셋 다 실수면 접점의 X좌표가 3개 있다는 거니까 접선도 3개 그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만약에 이 T에 관한 방정식이 실근이 하나밖에 없대. 그러면 접점의 X좌표가 1개밖에 없다는 거니까 접선도 1개밖에 못 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뭐 T에 관한 방정식을 풀었더니 뭐 차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수 T가 없대. 그럼 접점의 X좌표가 없다는 이야기니까 접선 못 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곡선 밖에 어떤 점이 주어진 경우라면 그때는 접점 X좌표를 일단 미지수 T로 두고 방정식 만들고 좌표를 대입해서 T를 찾으세요. 그런 뜻이에요. T에 관한 방정식을 다시 푸세요. 라는 말이고 이 방정식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미지수 T라고 두고 이렇게 풀 생각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 문제에서 여러분을 평가하고 싶은 건 방정식을 완판 어렵게 내가지고 이걸 못 풀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방정식을 만들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방정식만 만들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T 찾은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세 개가 아주 대표적인 녀석이고요. 여기에 일단 요거 예제 먼저 보고 나서 중간에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이야기할게요. 책에 있는 것부터 보면 4-2번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1, 2, 3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말했지만 RPM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책이 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건 너무 쉬우니까 땡큐고요. 두 번째 것도 그리 어려운 방정식이 아니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게 약간 골치 아픈데 기억해야 되는 건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려면 접점 X좌표가 필요하고 모르니까 T라고 두고 풀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로 가보면 유형 1번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는 알아서 하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유형 1번에 보시면 문제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긴 곡선 위에 2,6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8이래. 이거 뭐야? 2 대입하면 6 나온대요. 그리고 미분해서 2 대입하면 8 나온대요. 됐죠? 응? 이거 너무 쉬운 녀석이니까 넘어가고요. 얘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2번.
이것도 그냥 뭐 따서 볼까요? 곡선 하나 나와 있고요. 저 위에 1,3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저렇게 생겼대요. 그럼 1 대입하면 3 나온다는 거네. 그죠? 그걸로 A부터 찾을 수 있네요. 그지? 1 대입해보면 3은 1 마 1 더하기 A 더하기 2니까 A는 1이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다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건데 요 곡선 위에 1,3에서 접선 그으려면 그럼 미분해서 1 다시 대입해보면 되죠. Y'은 3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고요. 그래서 X가 1일 때의 Y'을 찾아보면 3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2더라 그런 이야기네요. 얘가 기울기 되겠다. 그죠? 얘가 F'1이잖아. 그러니까 Y 마이너스 3은 2의 X 마이너스 1. Y는 2X 더하기 1.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네요. 완전 쉽죠?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니까. 금방 해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나오는 유형은 요거는 풀 건 아니고요. 얘기만 하고 갈 텐데 내용을 보면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지나면서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이래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법선이라고 불러요. 왜 저러실까? 법선. 이게 옛날에는 교과서에 있었는데 이제 교과서에 빠졌나 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버젓이 나와요. 설명해주면서. 그리고 실제로 문제 풀 때 필요해요. 법선이. 오늘 아까 하나 풀었죠? 원 접하는 거 할 때 나왔잖아요. 그죠? 법선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어려운 말 아니니까 알아두세요. 법선의 방정식은 어려울 게 없는 게 특징은 뭐냐면 지나가는 점은 접점이랑 똑같아요. A, FA. 그런데 기울기가 접선의 수직인 거니까 기울기만 이걸로 바뀐 거야. 마이너스 F'A분의 1로. 되죠? 구하는 건 완전히 똑같으니까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짧게 말하면 법선. 요건 중요한데. 요거 유형 4번은 내일 설명할 거예요. 킵해두세요. 안 까먹으면. 유형 5번. 이번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의 접선이에요. 요 곡선에 접하면서 이 직선에 평행하대요. 이 직선에 평행하다는 건 이거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곡선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란 소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 찾으세요 라는 소리겠지. 지금 한 말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해야 될 건 뭐냐면 y' 6x-4예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이 어디인지를 찾아내시면 되죠.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점. 넘겨서 6x가 3이니까 x가 2분의 1이에요. 무슨 소리야? x좌표 2분의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뜻이네요. 얘가 접점의 x좌표가 되겠죠. 오고 있어, 소연아? 됐죠? 그럼 이거 접점의 x좌표 나왔으니까 y좌표는 원래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y는 3 곱하기 4분의 1 빼기 2 더하기 1이네요. 이렇게인가요? 그죠? 요게 y좌표가 될 거니까 결국 이런 이야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지나가는 한 점이 접점이겠죠?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말이 된 거고 y 더하기 4분의 1은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간단한 방정식으로 접점의 x좌표만 찾고 나면 다시 집어넣어서 해결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유형 6번도 내일 설명하고요. 7번.
0,1에서 저 곡선에다 그은 접선 그것의 y절편을 구하래요. 376번이고요. 0,1이라는 점은 참고로 저기 좌표 저 곡선에다가 대입해보면 x에다가 x에 0을 대입하면 3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0,1은 저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접점은 아닐 거란 이야기고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는 거야. 곡선 밖에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 곡선 밖에 있는 0,1이라는 점에서 얘한테 접선 그어보세요. 예요. 접점의 좌표 바로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접점의 x좌표를 일단 t라고 두고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시켜 보면 y 빼기 t 세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3은 3t 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t예요. 제가 그냥 바로 집어 넣었어요. 접점 x좌표를 t라고 하면 t 세제곱 빼기 t 더하기 3이 y좌표고요. 3t 제곱 마이너스 1이 이제 기울게 될 거니까. 그런데 이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난다고요? 0,1이라는 점을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1 빼기 t 세제곱 더하기 t는 마이너스 3t 세제곱 더하기 t. 그래서 좌변으로 다 넘기시면 요거 둘 때문에 2t 세제곱 요거 t는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는 0이네요. 그래서 t 세제곱 빼기 1이 0이니까 t는 1이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기 때문에 생각 안 하셔도 되죠. 보시면 얼렁뚱땅 쭉 내려가다 보니 결국 뭐 한 게 된 거냐면 t의 값을 찾은 거예요. 실수 t의 값을 찾게 된다고. 얘는 고맙게도 곡선 밖에 좌표가 빵빵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하면 미지수가 t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별로 고민 안 하는데 얘가 뭐 0,a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면 t도 있고 a도 있을 텐데 주인공이 t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어쨌든 내려와서 보면 우리는 t를 찾게 된 거예요. 얘가 누구냐면 접점 x좌표 t더라라는 소리예요. 즉 0,1에서 접선 그으면 x좌표 1이라는 점을 접점으로 하게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대충 그려보면 뭐 이렇게 생겼거든요. 0,1이면 여기쯤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으면 접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요 점의 x좌표가 1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려면 접점 x좌표 1이라고 나왔네. 여기다 1 다 때려 넣으면 되죠, 이제. 이건 안 할 거고. 그래서 y 빼기 3은 1 넣을 거니까 2에 x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래서 y는 2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아니 근데 y절편이면 당연히 1이잖아. 응? 그러니까 저 점이랑 접점 사이에 평균변화율이 어차피 그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그 말은 맞는데 0,1에서 접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뭐 그 말은 맞죠. 근데 어차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그런데 그게 기울기 구할 때 화면으로 기울기 구할 때? x좌표끼리 뺀 다음에 그게 y좌표끼리 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그냥 미분돼서 똑같잖아요. 똑같죠. 야, 이거 미분해서 1 대입하는 게 더 쉬운 거 아니야? y값 두 개를 찾는 것보다? 물론 얘는 0,1로 주어졌고 여기가 1이라는 건 우리가 차후에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t 콤마를 한다. t 콤마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3일 때 처음에 t 빼기 0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3 빼기 1이 f 프라임이다. 그렇게 해서 찾겠다고? 지금 선우 얘기한 건 뭐냐면 어차피 접점의 좌표를 t라고 하면 x좌표를 t라고 하면 접점 자체가 t, t 세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3이고 요 점은 지금 0,1이라고 주어져 있고 이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물론 원래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누구랑 똑같다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똑같다고. t-0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3 빼기 1 하고 똑같다고. 이 얘기한 거지? 우변을 정리하면 뭐 되냐? t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2네요. t 넘어가면 저거랑 똑같니 혹시? 그러네요.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좌변 넘기면 저거랑 똑같은 거 나오네요. 오, 그러네. 이렇게 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렇게 되네요. 특별히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이런 방법도 있긴 있네요. 그죠? 그림으로 이해해보자면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네요. 어렵지 않게 생각한다기보다 생각하는 건 어려운데 하고 나서 보니 이해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네요. 그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생각해두면 좋겠다. 그래요. 좋아요. 네. 별로 특별히 오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 밖에 있는 점이 주어진 경우엔 요게 이제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결과적으로 나온 식이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5분 남았죠? 요 공통 접선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앞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것도 매번 나오는 거여서 얘기를 좀 하자면, 이게 교과서에서 공통 접선이다, 공통인 접선이다, 이걸 정의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책마다 뉘앙스가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은 뭐냐면, 두 곡선이 접할 때 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을 보시면 이 그림을 떠올리시고 이 식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이거 두 곡선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곡선 하나랑 직선 하나여도 똑같이 써먹을 수 있는 거고요. 뭐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곡선이 한 점에서 접할 때, 두 곡선이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 다 같은 표현이에요. 어떤 그림을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곡선 하나가 있고요. 곡선 또 하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에서 곡선 둘이 접하는 건데 두 곡선이 접한다는 건 요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얘 입장에서도 접선이고 얘 입장에서도 접선인데 이 접선이 일치하더라라는 거예요. 공통이더라라는 거야. 그죠? 포인트는 뭐냐면 얘한테서 요 점 x좌표를 뭐 a라고 했을 때, 그리고 위에 있는 걸 fx, 얘를 gx라고 보면 fx 입장에서도 a에서 접선 그으면 이거고 gx 입장에서도 a에서 접선 그으면 이거다라는 거니까 접점의 x좌표가 동일해야 되고요. 그때 접선 자체도 일치한다는 이야기니까 기울기도 일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fx 입장에서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y-fa가 f'a의 x-a 이렇게 생긴 거고, gx 입장에서 이 식을 완성시켜 보면 ga는 g'a의 x-a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런데 일치하는 직선이라며 기울기 둘이 똑같아야지. 그러면 f'a랑 g'a랑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네 둘이 같아야 돼요. 그럼 우변이 완전히 똑같은 거잖아. 좌변도 같아야죠. y절편도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두 곡선이 접한다. 그러면 그 접점 찾으셔가지고 FA랑 GA랑 같아요. 함수값 둘이 같고요. F'A랑 G'A랑 같아요. 미분계수도 둘이 똑같아요. 이거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요 접점의 좌표 안 주고요. 요거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둘이 연립해가지고 A를 구하는 거예요. 뭐 언뜻 보면 이해가 되죠. 둘 다 같은 점 지나야 되고요.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일치해야 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되고요. 요거랑 비교해야 될 조금 뉘앙스로 구분 지어야 될 녀석 중에 누가 있냐 하면 fx가 요렇게 있고요. 접선을 그었더니 이렇게 생겼는데 알고 보니 gx는 요렇게 생긴 녀석인 거야. 그럼 이것도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얘랑 얘의 차이는 뭐냐면 접점의 좌표가 달라요. 그죠? 얘는 요 점이 접점이고 얘는 요 점이 접점이기 때문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데 뭐 어쩌라고. 이거 함수값 이거 함수값 둘은 완전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그림도 유용하긴 하거든요. 이거 어떨 때 나오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요 곡선 위에 요 점에서의 접선 그었더니 얘랑도 접하더라. 이런 표현이야. fx 위에 요 점에서의 접선을 그었더니 gx랑도 접하더라. 직선 하나 주고 곡선 주고 얘네들이 접해.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요. 풀다 보면 뉘앙스에서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그 멘트들을 뭐 싹 다 정리하는 건 좀 불가능하겠죠? 한국말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좀 느낌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문제가 이렇게 생겼대. 얘하고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데 그럼 얘도 접선 구하란 이야기니까 접점 찾아야 되는데 접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공통인 접점의 좌표를 A라고 할 거야. 그러면 푸는 건 뭐라고? 함수값 둘이 같다. A 세제곱 더하기 2A 제곱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 그리고 미분계수도 같다. 3A 제곱 더하기 4A랑 마이너스 2A랑 같다. 그죠? 이걸로 A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 A만 찾으면 뭐 이제 어차피 공통인 거니까 이거 가지고 접선 찾으셔도 되고 이거 가지고 접선 찾으셔도 되고. 되죠? 그래서 뭐 밑에 걸로 A를 찾아보면 3A 제곱 더하기 6A가 빵이라서 A가 0이든가 마이너스 2인데 A에다 0을 대입해보면 위에 건 성립 안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A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위에 게 성립하나 봐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2 가지고 접선 찾아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공통인 접선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9번하고 10번은 말로만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9번은 이거 접선이랑 좌표축으로 둘러싸여진 도형인데 결국 x절편, y절편 찾으란 얘기야. 그죠? 접선의 방정식 찾아서 x절편, y절편 찾은 다음에 넓이 구하세요예요. 아, 이건 뭐 새로운 유형이라고. 해보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고요. 10번째 오는 유형은 원이 나오는 경우여서 이것도 꽤 자주 나오는 거라서 보자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법선이라는 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보시면 문제에서 저 곡선이랑 저 원이랑 둘이 접하는데 어디서 접했냐면 1,1에서 접했대요. 마치 두 곡선이 접할 때 좀 전에 설명했던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에서 내가 접선을 그었다고 치면 이 접선은 이 포물선 입장에서도 접선이고 원 입장에서도 접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죠? 동시에 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원 입장에서 보면 접선인데 원의 중심, 접점, 이으면 접선의 수직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쭉 연장해서 직선을 하나 만든다고 보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말한 법선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접선, 접점,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법선. 포물선 가지고 법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죠. 원이야 뭐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법선의 방정식 구하고 뭐 좀 골치 아프지만 y는 x 4승이라고 하는 함수니까 뭐 법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되죠. 지나가는 점 1,1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봤더니
포물선 입장에서 법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구해놓고 나서 보니 원 입장에서도 법선이어서 그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하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사실상 법선의 y절편이더라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법선의 y절편이랑 1,1까지의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 될 거고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반지름 구했으니까 넓이 구하시면 되죠. 넓이냐? 넓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이 나와 있을 땐 사실상 법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법선을 그으면 원의 중심을 지나가니까.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고요. 앞에 접선에서 제가 몇 개 빼먹은 파트들이 있어요. 그거는 일단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걸 연습을 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내일 설명을 할 거니까 그거랑 롤의 정리, 표현각 정리까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